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코인 시장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크립토 리포트 진행을 맡은 장세은입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이 결국 9만 달러 선을 붕괴했습니다. 이달 들어 세 번째로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진 건데요. 글로벌 시황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장중 8만 8천 달러대까지 밀리면서 투자 심리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은 1억 3,200만 원대까지 내려앉았고 시장 공포 탐욕 지수 역시 15점, 극도의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사실상 과매도 국면에 들어간 모습이죠.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기술주 중심으로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이 충격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그대로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시황 흐름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11월 21일 오후 1시 26분 기준 비트코인은 85,823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2,807달러, XRP는 1.97달러대로 유지 중입니다. 네, 이렇게 주요 암호화폐 시황 살펴봤는데요. 더불어 알트장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도지의 경우에는 6.92% 하락하면서 강하게 빨간불을 켜냈고 시바이누의 경우에도 6.27%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알트장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상대 가치인 이더리움 그리고 BTC 비율에서 주요 지지선인 0.023을 수차례 테스트한 끝에 이제 방어에 성공하면서 알트코인 오늘장은 빨간불 켜냈지만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하면서 오늘의 주요 시황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주간의 크립토 뉴스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은 아나운서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뉴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 주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죠. 리플 기반 현물 ETF가 드디어 미국 나스닥에 공식 상장됐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대표 알트코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ETF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라 시장에서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카나리 캐피털이 운용하는 카나리 XRP ETF가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 ETF는 XRP의 실제 가치에 연동되며 여기에 운용부와 부채를 차감해 계산된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가격 산정은 코인데스크의 XRP, CCIX 버지 지수, 수탁 업무는 제미니 트러스트 컴퍼니와 비트고 트러스트 컴퍼니가 담당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안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후 알트코인 최초의 현물 ETF라는 점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XRP에도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 즉 머니 무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첫날 거래량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나타나는데요. 카나리 캐피털의 스테븐 맥클러르 CEO는 XRP 현물 ETF의 첫 주 거래 규모는 최근 상장된 솔라나 ETF의 2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XRP의 시가총액과 글로벌 거래량이 훨씬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시장 반응도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기준 업비트에서는 XRP 전일 대비 3.64% 오른 3,73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카나리 캐피털뿐 아니라 글로벌 메이저 운용사들도 이미 XRP 현물 ETF 관련 티커를 DTCC에 등록해둔 상태라는 점입니다. 즉 ETF 라인업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뜻이죠. 리플 ETF의 나스닥 상장은 알트 ETF 시대의 본격 개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얼마나 움직이냐에 따라 향후 XRP 시장의 활력도 크게 달라질 전망인데요. 관련 흐름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플 관련된 이슈 전해주셨습니다. 리플이 이제는 비트와 이더를 위협하는 규모로 성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오늘은 비트코인 하락세였지만 비트코인이 2026년에는 25만 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크립토 시장은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으며 2026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13일 현지 블록체인 매체인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4년 주기와 파이 사이클톡, 이 파이 기준의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지수 같은 핵심 지표들이 2026년 여름을 강력한 상승 구간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파이 사이클은 두 이평선의 교차를 분석해서 고점을 예측하는 분석 방법인데요. 현재 추세를 살펴보면 2026년 6월과 9월 사이에 그 교차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에 MYRB라는 3.0, 3.5구익 지단에 진입하면서 시장은 과열되는 모습이었고요. 이는 2026년 여름과 맞물립니다. 마지막으로 GLI 수치 역시 2026년 봄에 최고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두 번째 피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은 최종 고점 이후 4주 내에 급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 최고점 이후 25에서 35%가량의 하락이 예정되어 있고 베어마켓은 10주 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죠. ETF 시장이 안정성을 더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장기적인 하락 압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이런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2025년 12만 6천 달러는 최종 고점은 아니었으며 2026년 여름이 진정한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시황에도 살펴졌지만 최근 비트코인은 9만 달러의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다소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6년까지 장기적인 전망으로 지켜보면 이런 긍정적인 얘기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잘 챙기면서 현명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은 아나운서와 함께 다음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아 아나운서님께서 비트코인 관련 뉴스 가져오셨는데요. 저는 밈코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밈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번곡점으로 평가되는 소식입니다. 바로 시바이누가 오랜 조정 구간을 벗어나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술적 지표에서도 의미 있는 시그널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시바이누가 최근 핵심 매집 구간을 상향 돌파하면서 박스권 조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 자본 마크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시바이누가 지난 몇 달간 횡보하던 박스권을 벗어났다면서 이 흐름을 전환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특히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강세의 다이버전스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지표는 계속 상승을 가리키는데 가격만 눌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바이누는 지난해에도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돌파가 두 번째, 즉 시장은 이미 한 번 큰 사이클을 경험했고 이번 돌파가 두 번째 상승 국면의 초기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자본 마크스는 여러 기술 지표를 기반으로 시바이누가 최대 200% 상승 여력을 가진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을 강하게 돌파하면 추가 상승세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바이누가 이 구간에 도달한 건 2024년 12월 이후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마크스는 지난 7월에도 시바이누의 상승 가능성을 먼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MACD 지표가 명확한 강세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었고 그는 이미 0.000032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돌파 흐름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가격 대비 약 707%의 상승 여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시바이누는 기술적 관점에서 조정 구간을 벗어나 상승 전환 신호가 강화되는 흐름이며 특히 강세 다이버전스를 주요 저항 돌파 여부가 향후 큰 방향을 좌우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200%에서 최대 700%까지 시나리오가 언급될 만큼 시장 변동성은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밈코인 특성상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 움직임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바이누, 밈코인과 관련된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앞서 시황에서 오늘 밈코인, 알트코인들이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세은 아나운서가 전해주신 것처럼 밈코인은 200% 그리고 700%에 달하는 변동성을 갖고 계신 만큼 관련 흐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전해드릴 뉴스, 세은 아나운서 혹시 탈루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탈루스는 처음 들어보는데 저희에게 탈룰라는 익숙하지만 네. 탈루스는 처음이잖아요. 네. 이제 탈루스는 AI 관련 블록체인 기업인데요. 블록체인 기반 신뢰 체계로 자율형 AI 생태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자면 AI가 인간 대신 일하는 탈중앙 경제 환경이 제작된다는 말인데요.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은 이미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시도해온 영역입니다. 기술은 복잡한 웹3의 생태계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지만 AI의 판단과 행위를 검증할 그 신뢰 체계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황인데요. 탈루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AI 에이전트의 신뢰성을 담보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는 기업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AI 에이전트의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직접 AI를 만들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연산 자원의 공유를 넘어 자율적인 에이전트가 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AI 에이전트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비전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아노노 탈루스 CEO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탈루스는 AI가 단순 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를 넘어 스스로 행동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듈형 아키텍처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탈루스가 구축하려는 네트워크는 일종의 워크플레이어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자나 이용자가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게 되는데요.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도구를 조합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무를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일부가 플랫폼에는 수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인데요. 마이크 CEO는 AI 에이전트가 소셜미디어 X의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특정 작업을 자동 수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프로세스는 블록체인 위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작동한다고 부연 설명을 더했는데요. 탈루스의 철학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경제의 구현에 있습니다. 파나마 출신인 그는 전통적인 금융의 불편함 그리고 사각지대를 체험한 후에 웹3의 가능성을 보고 뒤늦게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든 케이스인데요. 그는 신용카드의 발급과 은행 계좌 개설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중개자 없이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웹3 시스템의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디파이 프로젝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토큰 거래를 넘어 행동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이 탈루스가 선택한 기술 기반은 수의 블록체인입니다. 수의는 리소스 지향 모델과 고성능 병렬 처리가 가능한 레이어 1의 영역에 해당하는 블록체인인데요. 수십만 개의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보안성과 확장성 측면에서도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데 마이크 CEO는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구조가 결국에는 탈루스의 핵심 가치관이라며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정적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수의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탈루스를 통해서 AI와 블록체인이 연계된 미래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CEO가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선 만큼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이렇게 코인 뉴스까지 마쳤고 다음으로는 오늘의 코인 상식 그리고 코인에 관련돼서 알아두면 좋은 테마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저희의 핵심 코너죠. 코인톡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코인톡에서 다룰 만한 아이템 바로 유니스왑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스왑 그리고 유니스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용어들이 너무 헷갈렸기 때문인데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오늘 저희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스왑이 정확히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어로 스왑이니까 교환이라는 뜻 같은데.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스왑은 말 그대로 교환을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세계에서 스왑은 한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일반적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비트코인을 팔아서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 화폐로 바꾸고 이제 그 돈으로 다시 이더리움을 사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건데 유니스왑을 사용한다면 이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바로 이더리움으로 쓱 바꿔버리는 과정이 해당하는데 중간에 원화나 달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친구랑 포켓몬 카드를 직접 교환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간 단계 없이 코인과 코인을 직접 맞바꾸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때문에 더 빠르고 간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왑은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뤄지는데 영어로 덱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일반 거래소는 업비트나 빗썸처럼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여기서는 거래소가 중간에서 모든 거래 내역을 관리합니다. 내 코인도 거래소 지갑에 보관이 되고요. 반면 탈중앙화 거래소는 중간 관리자가 없이 오로지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내 코인은 내 지갑에 그대로 있고 거래할 때만 스마트 계약이라는 자동화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교환을 처리해주는 구조인 거죠. 네, 그러면 유니스왑은 어떤 건지, 그리고 스왑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유니스왑은 바로 이런 스왑의 기능을 제공하는 가장 유명한 탈중앙화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2018년에 만들어진 유니스왑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을 하는데 유니스왑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코인을 상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거래소는 코인을 상장하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런데 유니스왑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가 만든 코인을 상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코인들이 가장 먼저 거래되는 곳이 바로 이 유니스왑이라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되는 겁니다. 네, 듣고 보니까 완전 자유로운 시장 같은데, 안전할까요, 혹시? 오늘 세은 아나운서가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예리하게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고 계신데요. 자유롭다는 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코인을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중간에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해킹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내 코인이 거래소 지갑이 아니라 내 개인 지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누구나 코인을 올릴 수 있다 보니 사기 코인도 많이 섞여 있는데요. 심사 과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에서 거래할 때는 여러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코인의 스마트 계약 코드를 확인하고 개발팀이 믿을만한지 그리고 유동성은 충분한지 꼼꼼히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방금 유동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걸까요? 이 유니스왑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 거래소에서는 누군가 비트코인을 팔면 다른 누군가가 그걸 구매해야 거래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이 만나야만 거래가 되는데 이를 기존의 오더북 방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스왑은 다릅니다. 오더북 방식이 아닌 유동성 풀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큰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두 종류의 코인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과 유니코인을 반반씩 넣어두는 거죠. 그렇게 하면 누군가 이더리움을 유니코인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 수영장에 이더리움을 넣고 대신에 유니코인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유니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싶으면 유니코인을 넣고 이더리움을 가져가고요. 네, 너무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수영장에 있는 코인들은 누가 넣어 놓은 건가요? 바로 그걸 넣어놓는 대상이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자기 코인을 이 풀에 예치해 놓는 건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풀을 이용해서 스왑을 할 때마다 0.3%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수수료가 유동성을 공급한 사람들에게 수익의 개념으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더리움 10개와 유니코인 1000개를 유동성 풀에 넣어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 풀을 이용해서 거래할 때마다 저는 수수료를 0.3%씩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마치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물론 위험도 존재합니다. 비영구적인 손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코인 가격이 크게 변동하면 그냥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고 이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면 손실을 상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실제로 유니스왑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 세은 아나운서가 전해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메타마스크 같은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니스왑은 중앙화 거래소가 아니니까 회원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내 개인 지갑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죠. 메타마스크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갑에 이더리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니스왑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거래할 때마다 가스비라는 수수료를 이더리움으로 내야 되거든요. 업비트 같은 곳에서는 이더리움을 사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보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유니스왑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지갑을 연결합니다. 메타마스크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수합할 준비가 됐으면 화면에 보면 위아래로 두 개의 입력창이 있는데 위에는 내가 교환할 코인을, 아래에는 받고 싶은 코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 이더리움 1개를 입력하면 아래에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유니코인 개수가 표시됩니다. 다섯 번째는 수합 버튼을 누르고 메타마스크에서 거래를 승인하면 끝입니다.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기다리면 거래가 완료되고 내 지갑에 새로운 코인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거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코인톡 시간에는 이렇게 수합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수합을 할 수 있는 거래소인 유니스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인 세계에서 헷갈리는 용어가 많으실 텐데 앞으로도 저희 코인톡 시간에서 기초적인 지식 쌓아가시면 더 즐거운 크립토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더불어 전해드릴 만한 추가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해드리자면 이제 ETF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심화되면서 반년 만에 8.7만 달러로 추락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현물 상장 지수펀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조정이 심화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했을 때 해외 비트코인 가격 역시 전날부터 5.15%가량 떨어지면서 하향 랠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번 하락은 ETF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경우에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달 발생했던 대규모 가상자산 청산 사태의 충격은 이달 들어서는 진정이 됐지만 ETF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조정은 계속될 국면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총 40억 달러가 유출됐다며 투자 심리의 위축이 결국에는 가격 변동성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칼시의 10억 달러 자금 조달 이슈가 있었는데 탈중앙화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가 10억 달러의 자금을 도달하면서 기업 가치는 1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칼시는 최근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투자는 세콰이어 캐피털 그리고 캐피털 G가 주도했으며 칼시의 기업 가치는 11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평가액은 칼시의 경쟁사인 폴리마켓의 기업 가치 125억에서 150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칼시는 지난달에도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 관련된 마지막 이슈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위클리 크립토 리포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즈의 XRP 현물 ETF 상장 첫날부터 2,2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제임스 세이퍼트 블룸버그의 ETF 분석가는 비트와이즈의 XRP ETF 거래량이 2,2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그는 카나리 캐피탈의 XRP ETF에 이어 일주일 만에 출시된 상품이라며 매우 인상적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굴 수익성 악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상반된 관점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로 더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이코킹 스완데스크의 최고 경영자는 현재 비트코인 1개를 채굴하려면 11만 2천 달러가 필요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8만 6천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코인 관련 전반적인 이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차고 역동적인 코인 관련 이슈로 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코인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크립토 리포트였습니다.